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까지는 사무소 문을 열기 전까지의 과정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사무소를 문을 연 이후, 그죠?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문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1호 파트에서 우리 첫 번째 나무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셔터문 올린 후, 그러니까 이제 실무 과정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죠? 즉, 중개 실무상 행위 제한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우리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행위 제한이 뭐냐? 또 그걸 위반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회초리를 맞게 되느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는데, 먼저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볼 수가 있겠죠. 자, 갑돌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들, 왼수 같은 아들 장가 보내려고 자기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뭔가 결혼 자금 얻어주려고,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본인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 물고기 같아, 부모님들은. 자, 그래서 이 권리를, 아파트 소유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 의뢰인, 그렇죠? 여기 있겠죠. 갑돌이가 우리 중개업자한테 우리 아파트, 제 아파트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케이, 좋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멋진 말로 중개 의뢰 계약, 중개를 의뢰하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 중개 의뢰 계약, 더 줄여서 중개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을순이가 집을 좀 넓혀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5평 살다가 이제 32평 이렇게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중개업자님, 32평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법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아파트 하나 32평짜리 넓은 거 하나 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역시 중개 의뢰 계약, 줄여서 중개 계약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중개 계약이라는 테마부터 바로 중개 실무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15번째 테마, 중개 계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문을 탁 열어 젖히고 나서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론 파트, 이 시험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턱걸이로 합격했지만 이 실무에 강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실무에 좀 약하다, 말빨이 좀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고용인을 잘 고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째 테마, 중개 계약입니다. 자,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중개 의뢰 계약, 그 종류별 용어의 개념, 그렇죠? 요거부터 살펴보죠. 자, 크게 이제 5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 보통 경쟁 중개 계약을 하는데요. 보니까 이거가 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 그냥 구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속 중개 계약이 있어요. 전속? 어디서 많이, 이 모델 전속, 아니면 뭐 탤런트가 어디 전속 됐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 개념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정 중개업자 1인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일반 중개 계약은 아무 데나 다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한 명한테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밑에 독점 중개 계약,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중개업자 1인한테 내놓거나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말이죠. 독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더라도, 그렇죠? 뭐 다른 중개업자 아니면 고객들이 직접 구원사람 이렇게 해서 누가 했더라도 뭐예요? 100%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 반해서 이 전속 중개업은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100% 역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중개 의뢰인 자기들이 알아서 어떻게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 요 범위 안에서 이제 또 위약금을 지급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전속 중개 계약하고 독점 중개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공동 중개 계약에서 공동.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개 실무를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임도 잘 나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동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순가라는 게 있죠. 순가 중개계약이다. 순가다 그러면 이 순이라는 것은 뭔가 뺐다 이런 개념이죠. 불순물을 뺀 거. 우리가 금에서도 불순물을 뺀 순수한 금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아시네. 순금. 똑같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근데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 말이죠.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이렇게 의뢰하면서 말이죠. 나 이거 3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중개업자한테. 3억만 여기 통장에 입금해달라 이거죠. 자기 통장에. 그러면 이 중개 3억에 팔아달라고 했어요. 3억에. 근데 중개업자가 얼마나 내나요? 지금 알아서 하는 거죠. 5억에 이렇게 내놔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억이 남죠. 2억은 이제 자기가 홀라당 챙기는 거죠. 요 뺐을 때 요 2억을 우리가 순가라고 합니다. 순가. 그런 개념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법정 중개소득 초과하면은 그 초과한 것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별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일단 정리를 하시는데요. 우리 법 전문사는 이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또 그 법정 서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독점 중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죠.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괄호를 보실까요? 뒷페이지에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중개업자의 의무 대 중개 의뢰인의 의무. 이제 중개계약 중에서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렇죠? 갑돌이하고 중개업자하고 또는 울순이하고 중개업자하고 우리하고 전속 중개를 체결했다. 그러면 법에서는 일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쪽, 그죠? 이 중개 의뢰인 쪽 그리고 우리 중개업자 쪽에 일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뭐 해야 하는 거죠. 법에 지킨 대로. 행위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업자의 의무하고 중개 의뢰인 의무를 잘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자는 보니까 뭐예요? 뭐 작성하고 뭐 보존의 의미가 있고, 그죠?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거. 여기서 이제 전속 중개를 한다. 그러면 뭐야? 여기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뭐 보존해야 되고, 또 각종 뭐 공개, 뭐 통지, 통보, 뭐 성실이행 이런 굉장히 많은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 제한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중개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인중개사법의 조문의 포커스는 이 중개 의뢰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온갖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 우리 고객들을 보호하고자 하니까 여기 또 관련된 사람들의 각종 행위 제한이 부과되고 또 어기면은 제재사항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본질은 중개 의뢰인 보호가 되겠구나. 굉장히 쉽네요, 그죠? 본질은 그겁니다, 그죠? 그러한 세부 내용이 뭔가 이걸 이제 캐치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인도 의미가 있어요. 일정.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협조 의무도 있죠, 추가적으로. 그 다음
이런 각종 의무가 있는데 말이죠. 이 중개계약 관련해서 의무가 있는데 행위제한인데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뭐냐. 그래서 6번째 테마 나와 있죠. 자,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고 업무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보니까 정보를 미공개형. 어떤 경우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이나 이 신문에다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어.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고요. 그 다음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 요청을 했어요. 누가? 중개 의뢰인이 원래는 해야 되지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누구를 뭐? 무조건 중개 의뢰인 편입니다. 근데 했어. 희한한 중개업자죠. 하지 말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업무 정지, 이는 또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보면 거래 사실을 미통보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권리 이전 중개의뢰인 갑하고 권리 취득 중개의뢰인 을 사이에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자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린 그 정보를 이제 내리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중개업자가 통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통보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거 허위 매물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잠재적 중개 의뢰인을 어떤 이익을 해치는 거죠. 괜히 헛수고 하게 하는 거죠. 괜히 클릭하면 더 하고, 그죠? 손가락 힘 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래 사실 및 통보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취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항상 결국은 이 2개가 핵심이라 하죠. 행위제한하고 제재사항이. 근데 이 법 조문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서식도 법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식마저도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관련 서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실 거죠? 믿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업자가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줄여서 이제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래 정보망에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해줘야 된다. 영업 활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래 정보망이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번째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째 이용 체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가 이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이용 체계도가 있죠. 자, 출발점하고 종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거기 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 있죠. 갑이 중개업자에게 팔아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전속 중개계약이면 올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어도 중개업자가 자기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자기 영업 활동을 위해서 올릴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출발이 되고요. 최종점은 어디 되냐면은 그 가로 7번이라고 돼 있죠. 거래 사실 통보. 여기가 종점이에요. 다 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거래 사실 통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그렇죠. 업무 정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스템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자 갑한테 매도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정보를 공개하겠죠. 근데 이제 중개업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오면은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은 다른 중개업자인데 매수 의뢰인 요 을순이가 여기 찾아간 게 아니라 옆에 사무실 찾아간 다른데? 다른 지역이든. 자, 그렇게 한 경우는 또 매수 의뢰인이 매수 의뢰를 하겠죠. 중개업자 을이라는 중개업자한테. 근데 이제 이 중개업자가 을이라는 중개업자가 자기는 그런 게 없어. 32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검색을 하겠죠. 거래정보만 가입한 자기가 검색을 딱 찾았어. 마침. 그럼 뭐야? 사모님 여기 요 동네 여기 난 게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물건을 소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순위가 뭐예요? 이거 마음에 들거든. 그럼 뭐야? 중개업자 을한테 뭐야? 을이라는 중개업자한테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중개업자가 여기에 통보를 하겠죠. 우리 손님 하나 있으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중개업자가 구했다고 말이야. 요게 이제 5번이 되겠죠. 매수인 발생 통보. 그러면 이제 여기 모이는 거죠. 이쪽 사무실이나 이쪽 사무실 모여가지고 모으는 거에 그렇죠. 거래 성립 6번 되죠. 거래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내려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위반 시도 제재사항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래 정보 관련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중개를 하는데 이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중개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 사고가 터졌을 때가 문제예요. 그럼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17번째 테마, 중개 대상물. 그렇죠? 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말이죠. 중개업자가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갖다가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다음에 확인도 한번 해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또 나중에 이제 거래계약 체결을 하겠죠. 이때 뭐예요? 설명도 해야 되겠죠. 다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중개의리 보호에.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사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17번째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 흐름 도상에. 자, 요약해 보니까 첫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3단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 3단 비교표에 보면은 그 시행령 21조 있죠. 대통령령 시행령 21조. 그 가운데 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1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 보니까 쭉 각호와 같다. 다음 각호와 같다. 이제 각호라는 건 1, 2, 3, 4, 5, 또 9까지 돼 있는 거. 그렇죠? 요 내용. 그래서 1호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가지고 2호의 뭐 권리관계로 쭉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9번째 보니까 뭐 조세율, 종류세율까지 굉장히 그래서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사 확인, 설명이야 뭐 말로 잘 설명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 조사 확인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결국은 중개 대상물을 조사한다. 무엇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을, 그쵸? 부동산을 중개하면은 뭐예요? 중개. 사람을 중개하면 뭐죠? 중매. 똑같잖아요. 중매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이 겉이 말짱한가? 그죠? 겉이 말짱한가? 겉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의 행실이 어떤가? 이렇게 좀 속모습도 보고, 고드리도 쳐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겠네. 부동산을 잘 중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겉모습하고 속모습을 잘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 그 부동산의 겉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관계. 그리고 그 속모습을 뭐라고 그래? 권리관계.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뭐예요?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적공부. 지적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우리가 뒤에 공시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측지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대장이 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공적인 작품, 종이 쪽지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걸어가야죠. 발로 걸어간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임장활동이다. 현장 답사. 임한다. 현장에 임한다. 발로 걸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현장에 찾아간다. 이런 것들. 지질, 토지의 질이라든지 그죠? 이게 주택을 짓는다는데 모래가 많아. 그럼 푹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현장에 삽으로 퍼봐야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에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타 이제 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점유권이라든지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기타 토지 이행의 확인서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법, 부동산 관련 공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각종 행위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내용이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할 때 잘 조사 확인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 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무엇이 기재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단 비교표 다음 페이지부터 해서 쭉 총 4개의 중개대상물 그죠? 확인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부터 해서 이것도 이제 꼼꼼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된다고요? 예, 토시 하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또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다는지 또 밑에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업무정지, 뭐 자격정지 이렇게 중개업자하고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또 위반 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확인 설명해서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최종 목적지가 수수료? 너무 급하시네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결국 뭐예요? 우리 고객들의 그렇죠. 거래계약이죠. 거래계약.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거래계약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중개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처음에 중개계약이 있고 이 둘 간에 맺어준 행위를 갖다 우리가 중개행위라고 그러죠.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죠. 그에 반해서 중개계약이라든지 거래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래계약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중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째 테마가 바로 거래계약입니다. 거래계약. 자, 거래계약이 보니까 여기 기재사항이 중요해요. 거래계약서에라는 서식,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러나 거래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써야 될 건지 그 항목은 정해져 있다. 이거 법에서. 거래계약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업무보증 설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협회. 그러면은 거기서 선물로 갖다 줍니다. 샘플로. 저도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죠?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많아. 그럼 그렇게 다 했으면 부자 됐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뭐를 기재해야 되냐 보니까 그 표에 나와 있죠. 요약이 첫 번째.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연히 기재돼야 되겠죠. 거래계약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중개업자를 위한 거예요? 이 고객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 정보가 들어가겠죠. 우리는 빠지고.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부터 해서 그 밖의 약정 내용까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굉장히 자세합니다. 선생님, 거민계약서는 뭐예요?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거래계약서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 보면 밑에 보면은 계약서 거민제도가 나와 있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넣기를 하겠죠. 그러면 세금이 각종 세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국가도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그래서 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 했죠? 가져오세요. 거민 딱 참 잘했어요. 거민. 그게 거민 계약서예요. 별게 아니라 별도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그래서 함께 아울러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제한. 그죠?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이제 세 번째 나와 있죠. 그죠? 위반 시 제재사항이. 그래서 보니까 뭐 업무정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하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끝나냐? 야, 남의 보수를 그죠? 남의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19번째 테마가 거래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잖아요. 거래 신고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고객,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거래 신고 19번째 테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고 절차가 나와 있죠. 이 시스템을 한번 보죠. 신고해야 된다. 행위제한. 신고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 안 하면 무슨 제재사항이 있겠죠. 관련된. 신고도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절차대로 해야 된다. 이 절차도 뭐예요? 행위제한. 행위제한. 자, 보니까 신고인이 우리 이제 보통은 뭐 우리 통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개업자가. 그러면은 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왜 60일이냐? 그냥 바로 오면 안 되냐? 왜냐하면 이게 계약금을 바로 이게 하지 않잖아요. 중도금하고 나중에 또 여기 갖고 잔금 치르고 그죠? 충분한 시간을 한 60일로 본 것 같아요.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자, 그래서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은 이제 시군 구청이 하는 거예요. 접수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검토 결제해서 신고 필증을 작성해서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죠. 또 등기도 안 돼요. 이거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첨부 서면으로. 그러면 이거 위반 시 제재사항 보니까 와우, 굉장히 세네요.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오, 그렇죠? 500만 원, 취득 3배.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거래 신고니까 뒤에도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그 서식도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뭘 봤어요? 중개 실무, 중개 의뢰 계약부터 해가지고 거래 신고까지의 각종 우리 중개업자의 행위 제한,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